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출퇴근 중에 입은 그 교통재해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문제되었던 사안인데 2014년도 판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사안에서 문제됐던 사안은 출퇴근 중에 사업주가 제공한 화물차로 출퇴근 중에 사망한 사건인데, 그건 산업재해에도 포함되고 자동차 사고에도 포함됩니다. 단독 사고로 혼자 자신의 100% 과실로 사망한 사건인데, 이때 자동차 보험, 사업주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었었는데, 거기서 자동차 상해, 자신이 다쳤을 때 단독 과실로 주는 항목이 자동차 상해 또는 자기 신체 사고인데, 이 보험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 과연 산재에서 나오는 유족급여라든지 기타 장례비 이런 것 등에서 이 자동차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된 이 판례였습니다. 우선 이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는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죠. 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복리복지 증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과는 달리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가해자가 있을 경우, 또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만큼 그 상계 처리한 후에 그 손해배상을 결정하는데,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러한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그냥 일정한 정해진 금액을 주죠. 휴업손해 같은 경우, 휴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70%죠. 평균급여액에 이렇게 일정한 금액 과실상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적 성질은 이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즉 근로자의 복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질, 즉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성질은 이중이득금지 원칙입니다. 그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동시에 두 개의 급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부를 어느 하나는 공제했는데,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비록 이러한 손해배상의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고로 인해서 이중으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다른 보상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이 논란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근데 우리 법원의 해석은, 결론 답, 법원의 해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공제될 수 있는 금액은 손해배상의 성격, 손해배상음으로서 진 손해배상금만 공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상해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성질을 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보험적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산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이미 수령받은 후에 산재보험금을 청구했을 경우 산재보험금에서 이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산재보험금을 먼저 받은 경우라면 이 경우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근데 산재보험금은 성격이 지금 손해배상의 성격이 아니라 그랬죠, 성질이. 따라서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금을 먼저 받았을 경우에도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이를 공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일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산재보험금에서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판결로 인하여 최근의 약관들, 보험회사 약관들 대부분은 산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이 없는 약관이 간혹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종 실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죠.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아닙니다. 현재 약관의 규정에 따를지라도 제3자로부터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이라고 돼 있지 제3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산재보험은 이를 자동차 보험에서도 공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재보험금에서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영 손해사정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